명의 선택이 5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화야 산다. 자, 문제를 보여드리고요. 정답 보기 6개를 드립니다. 정답이 단 하나고 틀린 답이 5개. 5개를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됩니다. 네, 중간에 한 분이라도 먼저 정답을 말씀하시게 되면 5분 모두가 밀가루를 맞게 돼 있습니다. 자리 배치를 뭐 어떻게 좀 정리하고 갈까요? 근데 이 세 번째 마지막 문제를 네. 유세윤 동생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번 유세윤 동생을 앉혀봅니다. 그럼 유세윤 동생 이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잘 바꿔주세요. 자, 네 번째. 이번에 뭐 지원해서 한다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문제 주십시오. 어른과 달리 면역력이 매우 약한 영유아 때문에 성인에게는 별 영향이 없는 세균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먹는 음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2006년 3월 영국 의학저널은 영유아가 자주 먹는 이것을 부주의하게 취급할 경우 뇌수막염과 중증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카자키균의 유아가 감염됐을 경우 사망률이 20에서 50%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취급할 경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사카자키균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요구르트, 딸기 우유, 보리차, 분유, 초콜릿, 토마토 주스. 선택, 지워야 산다. 대충 느낌은 와요. 뭐겠구나 하고. 자, 수학이 들어주세요. 과연 느낌 올 때는 가야죠. 예, 그 느낌이 맞는 느낌인지. 치명적인 균이 발생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닌 거. 자, 그렇죠. 토마토 주스. 그래.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입니다.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치명적이냐? 알겠습니다. 토마토 주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조영기 씨. 동생들을 위해서 형의 입장에서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큰 것도. 큰 거 하나. 걸렸습니다. 걸렸어. 스트로베리 밀크. 없습니다. 보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보기 딸기 우유. 딸기. 스트로베리 밀크.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김보민 씨. 예. 초콜릿. 본인이 지금 드시고 싶은 거 말고요. 정답이 아닌 걸 지어주세요. 아닌 걸 초콜릿. 초콜릿. 예. 초콜릿.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이제 남은 건 강병규 씨는 아이를 안 키워보셨죠? 예. 예, 조카도? 조카도? 좀뭐 커가는 건 봤죠.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요구르트, 보리차, 분유 이 세 가지는 아이들이 영아기 때문에- 말고 예. 이유식이 시작되는 유아기 때 가장 이제 아이들이 많이 먹여요. 먹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김씨 저도 동생이 제가 큰 거 하나 해주지 뭐. 그럼 김 씨께서 네. 큰 거 하나 해줘. 키워 보셨잖아요, 김 씨께서는 직접. 분유. 분유. 좋다. 과연 정답이 아닌 걸 지어 주시는 거죠? 김 씨는 지금 아이가 몇 살이시죠? 32개월이요. 지금 이제 이런 분유를 먹을 나이는 아니고. 만 4세? 예. 근데 그런 영유아 때는 먹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날 음식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분유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분유는 괜찮다.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저희가 계속 말을 말씀을 시켜드렸잖아요. 드렸잖아요. 계속. 정답이 아닌 걸 지우시라고. 계속.
아, 가장 친숙한 거구나. 일단 왜 그런지 정답을 직접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잘못 취급할 경우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사카자키균이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분유입니다. 잘못 취급한 분유에서 발견된 사카자키균은 장내 세균류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뇌수막염이나 중증 소화기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으나 실제로 벨기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통 생후 100일 전후의 아기들은 하루 5번에서 7번가량 분유를 먹는데 부모가 잠든 한밤중에도 몇 번씩 배고픔을 느끼고 깨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평소와 달리 한밤중이나 장거리 여행 시 분유를 미리 타놓고 먹이기도 하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아기 분유는 어디다 보관하세요? 아기 분유 그냥 밖에다가 냉장고에 너무 차가워져서 배탈 날까봐 일부러 그냥 밖에 두고 먹여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요. 그냥 렌즈에 잠깐 돌려서 그냥 먹여요. 식탁 위에다 놓는 집에서는 그냥 뭐 싱크대 위에. 글쎄 엄마가 미리 타놨던 걸 먹이니까 저는 뭐 냉장고도 특별히 놓지 않고. 그 아기 분유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놔뒀다가 여러분의 분유 보관 방법 과연 안전할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흔히 하듯이 갓 개봉한 분유를 소독된 젖병에 5숟가락씩 넣고 팔팔 끓는 100도씨의 물 200ml에 탄 후 분유가 새지 않도록 뚜껑을 잘 닫았습니다. 그리고 30도씨 정도 되는 실온에 각각 3분, 3시간, 6시간 보관하면 물에 탄 분유는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위기탈출 넘버원 제작진은 건국대 진단검사의학과의 도움을 받아 실온에 보관한 분유를 일반 세균 배지와 대장균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것이 잘못 취급 보관한 분유에서 나온 세균입니다. 놀랍게도 분유를 탄 지 6시간 된 분유에서 식중독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바실러스균이 검출됐습니다. 물에 탄 지 3분과 3시간이 지난 분유에서는 세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반면 6시간 경과된 분유에서는 한눈에 보기에도 꽉 들어찬 세균집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행시나 부득이한 경우 분유를 미리 타놓고 실온에 두기도 하는데 만일 분유를 미리 타놓고 오랫동안 실온에 둔다면 바실러스균이나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 식중독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기가 분유를 먹다가 남기기도 하는데 한번 아기가 입에 댄 분유를 다시 먹여도 괜찮을까요? 역시 아기가 먹다 남긴 지 30분이 지난 젖병의 분유를 세균 배양해본 결과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빽빽하게 검출된 세균입니다. 발견된 세균은 이름도 생소한 마이크로코커스균. 다행히도 병원성 세균은 아니지만 입속에 들어있다가 간혹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세균입니다. 아기가 젖병의 분유를 빨아먹으면 빈 공간이 생기고 그곳으로 입안에 세균이나 침 등이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젖병에 들어간 아기의 침으로 인해 세균 번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유통을 보면 아기가 먹고 남긴 것은 다시 먹이지 마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유는 아기의 영양원인 동시에 세균에게도 좋은 영양원이 되기 때문에 취급상 주의를 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물에 탄 분유를 실온에 장시간 방치한 후에는 먹이지 말아야 하며 또한 먹다 남은 분유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개봉한 분유통은 실온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합니다. 우리 아기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분유를 먹이려면 분유를 탈 때는 세균이 파괴될 수 있도록 반드시 70도씨 이상의 끓는 물을 사용하고
물에 탄 분유를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는 것은 금물.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먹다 남은 분유는 반드시 전부 버리고 일단 뚜껑을 연 지 20여일이 지난 분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분유가 묻은 우유병과 젖꼭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사용 후 즉시 씻어내 분유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인 뒤 깨끗한 거즈를 물에 적셔 아기의 입을 닦아주십시오. 분유 찌꺼기가 남아있을 경우 치아에 세균을 번식시켜 유치 발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기 분유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타주십시오. 그러네요. 네. 생산된 분유 자체가 잘못된 성분이 들어있거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유를 잘못 보관했을 경우, 그러니까 부주의로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잘못 부주의하게 보관했을 때 그 오는 위험성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꼭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치명적이거든요. 이 생산된 분유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죠. 아이들이 먹는 주식이니까. 잘 먹이면요. 하지만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보면서 내가 탁 느끼는 게 나는 아이를 키울 때 정말 훌륭한 아빠였구나. 왜요? 그걸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 둘 다 이제 분유로 키웠는데 네. 저는 이 분유를 뭐 20일씩 개봉돼갖고 있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유를 타면은 여기다가 제 숟갈을 넣고 내 입에다 한 숟갈 털어놓고 내가 수차례 집사람한테 욕 먹었지만 계속 그 꼭 타고선 내 한 숟갈 먹었기 때문에 그거 맛있어요. 먹어보면. 조영기 씨도 그러셨어요? 예. 저도 20일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저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을 땐 꼭 커피를 한 잔 저도 마셨어요. 그리고 애들이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바로 따서 바로 여기다 쏟아서 맞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좀 체중은 불어났을지언정 내가 이거 좋은 아빠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 선배님은 사람이 키우지 않았어요. 소가 키웠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들을 둘이나 제가 분유를 타먹이면서 키워봐서 아는데 특히 아빠들 명심하실 게 강병규 씨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아기들 분유 타기 전에는 본인의 손부터 깨끗이 씻고 그리고 꼭 분유 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푼을 안에 그렇게 보관해 두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혁재 씨 아이의 분유에는 그 손은 깨끗한데 가끔가다 그 이혁재 씨 털이 떨어져 있다는 자, 자리 배치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바꿔봅니다. 김 씨 내려와. 김 씨도 뭐 책임을 뭐 다른대로 여기서 막 오사리 방종을 떨더니 오사리 방종.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 문제 주십시오.